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속 캐릭터에 존재하는 유령이 되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끔찍한 학살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학살 실행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집니다.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는 무고한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죠. It was all there in front of your face, you know. Welcome to reality.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남자는 24살의 유튜버 랜디 스테어입니다. 그는 종종 함께 발견되지 않는 두 가지 만화 데니 팬텀과 컬럼바인에 집착했죠. 이것이 경고 신호를 보냈어야 했지만 랜디의 광기로의 추락이 주변 사람들에게 관과되었을 때 그가 대량 학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랜디 스테어. 더 유명하게는 앤드루 블레이즈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유튜브 가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법적 이름인 랜디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이름이 결국 악명을 떨치게 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독특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랜디가 실제로 학살 당일까지 모든 것을 비디오로 촬영했고 그의 최종 계획을 위한 불안한 단서와 준비의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매우 잘못될 것이라는 모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랜디의 팬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랜디는 진심이었고 그의 학살 동기가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소름 돋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랜디는 2008년에 유튜브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파이오니어 프로덕션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콘텐츠가 꽤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반응을 촬영하는 렛츠 플레이를 만들었고 때로는 장난감 개구리와 봉제고래로 촌극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초창기의 일부인 크리에이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습니다. 그는 한때 레이 윌리엄스 존슨 비디오에서 언급이 되었고 프레드가 자신의 비디오 중 하나를 좋아했다고 자랑했으며 최근에 사망한 후 성범죄자로 폭로된 유튜버 플라즈마 마스터던과 친구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랜디의 비디오가 계속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랜디는 니켈로디언 만화 데니 팬텀이라는 만화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 만화는 인간 세계와 유령 구역 사이의 포털과 관련된 사고 후 인간 유령 하이브리드가 된 주인공 데니 핀튼의 모험을 따라갑니다. 이곳에서 랜디는 캐릭터 엠버 맥레인이라는 여인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었고 초등학교 말년에 그녀를 본 순간 그는 즉시 자신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Like if you look on the poster behind me, those were inspired by Ember McLean, which is a ghost from a TV show called Danny Phantom, which started back in 2003, 2004. You know, I was in late elementary school at that time. But this ghost, this woman always connected with me. But ever since I first saw her, something changed. And it wasn't like I grew up or anything like that. Like I realized, oh my gosh, I'm attracted to girls and all this. No, it just, something changed. It was like a spark. And it just connected with me, it made me feel warm inside, and it felt very familiar, which was strange. It was like I'd seen her before. 그는 자신의 공식적인 엠버 단계가 2010년에 시작됐다고 말했지만 랜디가 이 열광의 토끼굴에 빠져들면서 그는 쇼를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스피노프 캐릭터, 즉 오리지널 캐릭터와 자신만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엠버 맥레인에게서 분명히 영감을 받은 엠버의 유령 분대라고 불렀습니다. 랜디는 자신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너무 몰두해서 차에 자신의 가상 캐릭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죠.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팬텀 참여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불안한 것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랜디의 어두운 면은 징후의 그의 어린 시절에 분명했을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랜디의 수줍음 많은 아이로 묘사되었죠. 그는 필사적으로 친구를 원했고 초등학교 때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추락하여 직사하는 것을 환상으로 삼았죠. 죽음은 랜디가 어린 시절에 하던 게임에서 반복되는 주제였고 그가 업로드한 어린 시절 비디오를 돌이켜보면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It's not that easy. I can't suffer, not just me, but all the people who made me suffer. Why do you want to die so much? It's good to be living. No, it's not. 그의 외로움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고 그는 몇 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묘사했지만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데이트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랜디는 등장인물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죽음을 맞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쓰는 것과 같은 관심을 끄는 행동을 통해 도움을 청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명의 선생님들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 must have wrote like 4 or 5 stories where the character got killed at the end, and I actually turned these in as assignments, and I never got like any like weird looks from the teacher or anything. She was a nice teacher and everything, really great. Yeah, the teacher never like felt concerned or anything. I just remember not getting any
feedback in terms of that. So I don't know what she was thinking, but 하지만 곧 랜디는 파이오니어 프로덕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유튜브가 그의 삶이 열정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채널에 모든 시간을 바치기로 결정했고 이 시기에 랜디는 점점 더 고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디오에서 거의 항상 혼자였죠. 랜디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의 고등학교 말년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현실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그는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가 그때 알바를 하고 있던 와이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high school, I was that typical jaded teenager, you know, just don't want to be here, don't want to do anything. I'm bored with my life.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ere to go. You know, the typical teenage drama you deal with. And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는 만화 캐릭터 엠버처럼 자신에게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는 것을 환상으로 삼은 어두운 길로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랜디에게 영원히 그를 바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친구 중 한 명인 톰이 차 사고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Tom Lynch. He was in my brother's grade. He's a grade below me, but I've had a class with him before and whatnot, so I knew him. And he died on his way to school in the morning, crashed into a tree, smashed into a tree, dead on arrival at the hospital. And that was the first time I got messed up. That messed me up. 그는 톰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이 그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의 공상은 유튜브나 죽음에 사로잡혔고 병적인 주제에 대한 그의 커져가는 집착은 그가 매년 같은 날 톰의 죽음 장소를 지나가는 이상한 전통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When I'm not thinking about YouTube or my family or what I love, I'm always thinking about what happens after you die. I want to do everything I possibly can in life before I'm dead. And that's just a scary thought. It's like everything has to end sometime. I'll be dead one day. You'll be dead one day. It's not good to think about stuff like that. I know this is scary stuff, but it is just weird. And I think about it too much. 하지만 그때쯤 랜디의 최신 친구 중 한 명인 맷이란 아이도 갑자기 차 사고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톰의 죽음은 내 삶을 빨아들였고 맷의 죽음은 나를 죽였다. Doesn't matter what you do, you're gonna die. You'll end up dead one day. It's like right now. Someone right now is going to sleep. They're gonna wake up tomorrow and be dead. Someone's gonna die tomorrow that just went to sleep. And they don't know that. They're gonna go to sleep now, wake up tomorrow, go into the world, and they're gonna die somehow. Car accident, heart attack, some other supernatural force or whatever. Yeah, just I think about that a lot too, which is weird. I think about death a lot. And I take no shame in thinking about dying a lot, but I seriously do think about death all the time, and it's not a good thing. Death is not fun to think about. In a way, it's like an escape. For me, it is. 오래 지나지 않아 랜디 자신도 자동차 사고로 당했고 이 사건이 그에게 스위치를 켠 것처럼 그의 집착을 더욱더 어둡고 깊은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랜디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했고 이 생각은 그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변했고 랜디는 30세를 넘어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젊어서 죽고 싶다고 결정했고 곧 60세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here would be no possible way I could live until I was 60-something. Not a chance in hell. Honestly, I don't know how people do it. I don't know how people get up every day and go to like a dead-end job, come home, do the same exact routine every day, every weekend. How do you honestly do that? I was never able to compute it in my head. How do you live on this planet for decades upon decades upon decades? I honestly don't know how you do it. 동시에 랜디는 만화 캐릭터 엠버와 관련된 다른 이상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만화 같은 형태가 그리워 이 차원의 몸은 견딜만 하지만 그 차원과 비교할 수 없어. That's when Ember came back into my life. It was in 2013. That was it. From that point forward, she never left my life again. Ever. 그는 죽은 후에 엠버와 똑같은 유령 소녀인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엠버의 유령 분대, 즉 EGS에서 만든 가상의 캐릭터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랜디가 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큰 깨달음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유령 소녀였고 그가 진정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랜디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성 정체성과도 씨름하기 시작했고 여성 브래지어 착용을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What it came down to was I felt like I was like transgender or something. Like I felt like a woman the whole time, which spiritually I'm a woman. I'm a female soul.
But I had to live in a man's body to do what I set out to do. That was my soul contract. That was what I was meant to do. 그는 결국 어머니 옷장에서 옷을 훔쳐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 was cross-dressing ever since high school. When you guys would go to your bowling leagues and Jeremy would go with you, I would either film a YouTube video, you know, back in early high school, you know, 9th, 10th, 11th grade. I would pretty much always film a YouTube video between 9th and 10th grade on every Wednesday when you would go out the door. So I would either film a video or I would cross-dress. And that's something I've kept to myself my whole life. I never told anybody about this.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공허함으로 가득 찬 내 침대에 혼자 앉아있다. 나는 다리를 꼬고 여자 옷을 입고 있다. 왜 나는 이 역겨운 몸에서 20-30년을 보내야 하는 저주를 받았는가? 나는 남자가 아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하지만 미안하지 않아요. 나는 여자예요. 매일매일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나는 내 여성 자연 선택 셔츠와 아메리칸 이글 브라, 팬티,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다. 적절한 용어는 트랜스젠더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소년의 몸에 갇힌 진짜 소녀다. 나는 핌의 영혼이다. 랜디는 자신의 유령 소녀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해 외모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눈치채지 못한 것에 놀라면서 가능할 때 식사를 거르고 여성용 면도기로 모든 채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면도기를 방 서랍 안에 숨겼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적으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Since 2013, I just felt more and more feminine. Can't even explain it. Look at the bathroom. Look at where my stuff was. You'll see there's a girl's Venus razor there. There's the Skintimate stuff that girls use to shave their legs and arms with. Every 3 days since like 2016, I've been shaving my arms and legs and entire body every 3 days. It's just one thing I'll say is like that white stain on the floor, like that splotch you'll see on my carpet. That was an Ember thing. I wanted to make my skin as white as possible to look like her. I wanted it to be completely white, so I bought this body paint, which was like, I don't even know what it was. It was like latex that like it becomes like glued to your skin and you gotta peel it off. And it got on the carpet and then it got freaking in my body hair, which like almost never came out at the time. What little body hair I had at the time anyways, but that stuff never came off. It's funny. You know, you're over there sleeping and here I am at 3 in the morning covering myself in this latex. 랜디의 내면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고 엠버에 대한 그의 열정은 계속 강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새로운 집착, 즉 컬럼바인 고등학교 학살 사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컬럼바인 포럼에 자주 글을 올리고 다른 스레드에 참여했으며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크리볼드 밈을 공유하는 스레드에도 참여했습니다. 랜디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을 때 거의 기이할 정도의 초집중으로 머리부터 뛰어드는 사람 중 한 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집착 중 어느 것도 건강하지 않았고 이제 랜디는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생에서 점점 더 길을 잃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그의 계획 3년 전 라이브 스트림에서 랜디는 팬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있지 않을 것이며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유튜브를 떠날 것이라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Not leaving right this second. It could be a year, it could be a little bit longer than that. I don't have anything set in stone or anything like that. There's multiple reasons for it. I don't know. I don't really know what to say. It's just like I'm leaving in like a year.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자신이 원했던 전부였으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대학을 졸업한 것이 3년의 낭비였다고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결코 들어가지 않을 분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6년 동안 일한 후 실패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돈을 벌 다른 방법을 찾아 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It's like it's not really YouTube's not a job or anything like that, but it really is like I have 2 different jobs in my life and having to balance each one. The one I care about most is YouTube, but it's not a job, and that's literally all my time goes into the YouTube channel. I just can't deal with everything anymore. 그는 또한 그가 일하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돈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Supermarket for 4 years. I'm about to set the place on fire. Right now that's my only source of income and I'm not making a lot. I wish I could just do this forever. I wish I could just interact with viewers, do videos, but life doesn't allow that. 그는 또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암시했습니다. There's so much more than just like real life problems. There's other stuff too that
just what's in my head of what I want to do, and just things I don't want to say publicly because it would hurt a lot of people. 하지만 어쩐지 이 비관적인 라이브 스트림 이후에도 랜디는 2014년이 그의 최고의 중 하나였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그의 인간의 몸에서 웅장한 탈출을 계획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한번 삶에 불만족스러워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 그는 때가 되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전에 그는 그가 작업하고 있던 EGS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9월 달에 그의 큰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 그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자기 애니메이션 EGS라는 글자를 코딩하여 날짜를 결정할 방법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E는 즉 5, G는 7, S는 19. 그래서 그의 큰 계획은 5월 7일 2019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2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고 죽음만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유령 소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14, 13, 12 days away from doing this, you know? This is it. There's a lot on my mind. If you're in my position, you'd have a lot on your mind too. Every day I have to make count, you know? This is it. Just under 2 weeks to live. You got 2 weeks to live. What do? Goddess forbid if somebody does see me blocking the exits, I don't know what they'd say. I don't know what I'd say. Tired of the same old routine. Tired of everything but my girls. That's really it. 그 사이에 랜디는 그의 부모가 그의 죽음 후에 볼 수 있도록 1년의 테이프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가 공격하기 직전에 온라인에 게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서 인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자아도취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자신의 테이프를 계속해서 보는 것을 즐겼다고 불평했습니다. 일기장의 수많은 페이지에 컬럼바인 학살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컬럼바인의 세계에 어떻게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특히 에릭 해리스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반복해서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극도로 동성애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주의자임을 밝혔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징후를 광범위하게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끝내려는 그의 목표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성우들이 충분히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애니메이터들이 주제에 불편함을 느껴 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그는 기겁을 했다고 말을 했죠. 랜디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웨스트브로 고등학교 학살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가 심지어 성우를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합니다. Still don't have it. I sent the script in March. It's June 2nd. Where's my voiceovers, Laura, that I paid for? Where are they? Better have that voiceover by Monday, Laura. You're dead. Makes you feel like you don't even matter. Remember that when you work with people in the future. Because I expected to have this months ago. At least say what's going on so I know. It makes you feel like you don't matter. What the ever. The people are worthless sacks of shit. Nobody cares until you're dead. It's the sad truth of life. Watch all my social medias. I can't believe he's dead. I'm so sad. I loved his videos. You haven't seen jack on my social media since. And after this happens, people will be like, man, I wish I would have talked to them more. Well, too late. It's always what happened with my fan base. As much as I love my fans, no one said jack to me until I said something big. Like, oh, I'm leaving. If nothing major was happening, it was like I didn't even exist. What the ever. I swear to Goddess. People can say they cared about me all they want. You didn't show it. But I was subscribed to you for years. Who cares? You never said anything. People say they care. I don't care. It's too late now. 하지만 결국 그가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의 프로젝트는 막혔고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2개의 산탄총을 구입했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그 산탄총을 믿은 너는 바보였다. 엄마, 네가 그 총포상에 나를 데려가서 내 사형 영장에 서명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That just happened. That just fucking happened. Oh my goddess. Oh my goddess. I am armed. I am armed. I got it. I got it. 2 Mossberg 500 shotguns. My boss has been trying to get on day shift or second shift. He had an opportunity to get it, but the way things are looking, he's not gonna get it. So then also put me like on the clock here because it's like he's been trying to look for other places to work. The way I see it, I can just barely have enough time to do all this within 4 weeks. I want it to be the night of June 9th. I can't tell my parents that I have 2 shotguns now. They know I have the one, but then if they see that I have the exact same gun, but
2 inches shorter on the barrel. It'd be like, why do you need that? And that's when it starts to get into like personal stuff. Like, why do you need 2 shotguns? You're scaring me. Please don't start buying more guns. You know, I have all the pieces. I'm just waiting on getting some eyeliner. So far, it's been okay. I've gotten an occasional like, why are you obsessed with this Columbine? But other than that, virtually nothing. I don't think people would actually like think I would actually consider doing something like this. 그는 표적 연습을 비디오로 찍었고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그를 촬영하는 뒷마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누가 정확히 그를 촬영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랜디의 셔츠, 즉 에릭 해리스가 컬럼바인 학살 당일 때 입었던 같은 셔츠를 고유할 때 무언가 매우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랜디는 고의의 자신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불안한 메모와 트윗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의 계획 날짜는 6월 7일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미묘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랜디의 부모님이 자신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에 거의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연 선택 셔츠를 계속해서 입었고 부모님이 그 언급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But Eric Harris had a white t-shirt, black text, natural selection. I bought 3 of them, yet none of you knew what it meant, which blew my mind. I didn't want to tell you that, so I kept that under wraps. That's a warning sign. Looking back now, you might realize, geez, I don't know how I missed it. You might just start having flashbacks in your head of certain things, like certain situations where it's like, wow, that was one of them, or that was a warning sign right there. Or... 그는 일기에서 자신에게 집착하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인 트위터 계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캐릭터를 역할극하거나 가장하기 위해 만든 다양한 대체 트위터 계정에도 일련의 경고 메시지를 트윗하기 시작했습니다. You know, I wrote all this dark, brutal, morbid, grim stuff into my videos and people ate it up and they loved it. They didn't realize that I actually meant it all. I started posting on all my social media how I really felt. Amber was always there in this dark place like I mentioned. She fueled me to do this. It was like she told me to do this. Do it for the Ghost Squad. You know, we need more souls. 그는 심지어 자신이 만든 자신의 가상의 캐릭터 중 한 명인 맥켄지가 그의 소울메이트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맥켄지와 손을 잡고 있는 유령 소녀로 그렸고 이 소녀를 사랑해 라는 캡션을 달았죠. 여러 트위터 계정에서 이 캐릭터들을 가장하면서 그는 그들의 성격을 취하고 그들 모두인 척하면서 서로에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만 트윗을 했습니다. 랜디의 큰 계획 전에 엠버 고스트 스쿼드 트위터 계정은 이렇게 트윗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6월 7일에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일이 당신의 달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획까지 날짜가 카운트다운 되면서 그는 그의 맥켄지 계정으로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카운트다운식에서 눈을 뗄 수 없어. 그리고 앤드류는 미친 게 아니야. 그냥 2-3개월 차원의 중간에 갇혀있을 뿐이야. 사람들은 그것을 보거나 이해하지 못해. 이 트위터 계정을 들여다보면 랜디의 다른 자아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합니다. 랜디는 자신의 캐릭터 맥켄지를 차분하고 수줍게 만들었고 다른 캐릭터 레이첼을 폭력적이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캐릭터들을 통해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트윗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날카롭고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랜디가 유령 테마 캐릭터에 정말로 몰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재미와 게임, 가장하는 것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의 계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캐릭터 레이첼의 컬럼바인 학살에 대한 명백한 집착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두 세계는 이제 뗄 수 없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랜디는 완전히 자신의 가상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죽어서 자신의 캐릭터 중 하나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의 파멸을 초래한 것은 그 자신의 환상이었고 그의 소셜미디어 장난이 계속되고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그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오싹해집니다. 랜디는 화려하게 인생을 퇴장하고 싶었고 역겨운 반전으로 집에서 학살을 저지를지 아니면 야간 근무를 하던 슈퍼마켓에서 학살을 저지를지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Okay, so here's the deal. Got a 1983 quarter right here. You believe in fate? Here's the fate test. I'm gonna flip this 3 times, or the best out of 3 rather, and if it's heads, I'll do it here. If it's tails, supermarket. Best of 3. Here we go. Not gonna touch it. You will see it
as I see it. If I can find it. There it is. That's the tails. See that? Two. Looking at it. You land, you son of here. Heads. Had to be, huh? Have to have it come down to the very last coin flip. Okay, this is it. For all the marbles. Except we're playing for like much more than marbles here. I can't believe I'm having this come down to a coin flip. The flip of a coin. Here it goes. 1, 2, 3. It's gonna land behind the camera. Just to the side. I can't see it. I see it in the grass, but I can't see it. Tails. That is a tails, folks. Tails. Which means there's gonna be a loss of a human life besides my own. Possibly more than one. That's fate for you. I'm ready to go. 6 more nights, it'll all be over. You hear that? That's how quiet it's gonna be in my house for a week. I wanna know how everyone's gonna take this. How much they're gonna cry. How long are they gonna cry for? For all I know, this story could just be headlines one day around here and then be gone. It might not even become anything for all I know. 2017년 6월 1일 랜디는 다음 수요일 밤에 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게시했습니다. 랜디는 누군가 자신의 짧은 라이브 스트림을 녹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In his next message on June 2nd, Randy talks about the Westboro High Massacre video he made, which he promised would come out on 6월 2일 그의 다음 메시지에서는 랜디는 6월 7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약속한 웨스트보로 고등학교 학살 비디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What happened? What the happened, man? This is surreal right now, but I can't believe I'm saying this, but I think this is gonna be my last video.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my channels after this. I don't know what people are gonna think of me after this. It doesn't bother me, but just looking at everyone at the supermarket, the manager's coming in, just messing around, talking about this, and 4 more nights, your whole lives are gonna be turned upside down because of me. I'm gonna f your life up. I can't wait. I want that supermarket to be closed for like a month or go out of business. It's a crime scene. It's gonna be a crime scene. And then it'll be over. And everything will just be thrown away. Whoever would have thought that a cartoon character would cause this to happen? A cartoon character. How can a cartoon character bring all this out in you? How is that even possible? The biggest question will always be, why? And I partially told you why. I'm not gonna tell you everything. There's stuff that you still don't know about me that I'll never tell you. I'll take it to the grave. Em, you want a chip? I'm not a psychopath. I don't hunt people down and kill them. I need to eat something substantial. I'm dying here. Take away YouTube, I'm nothing. I mean, there's other dimensions out there besides Earth. There's gonna be a big eternal war. I will be laughing my white ghost female ass off. When I get messages saying, you know, I help people get through dark times, or I change their life, you know, or my videos make them laugh their ass off or put a smile on their face, you know, that's all I ever really wanted deep down. It wasn't there in the beginning. Like in the beginning, I just wanted to be like, I wanted to get famous from it. That was pretty much it. But I was like Onision that had an actual decent fan base pretty much. Personally, I actually used to watch Onision back in 2009. I used to use his music in my videos. And I just sort of went, like, all right, he's making really weird that I don't care about. So, because he would cross-dress and I'm like, no thanks. Even though I cross-dress myself. It's kind of funny. Pretty similar with some things we view. I say really brutal shit on Twitter sometimes, but people support it sometimes. It blows my mind. It's like, cool. It's a man's world. Men, women are better. I'm gonna miss you guys. I really am. My emotions just aren't what they used to be. Yet the most random thing in the world can make me cry, but things that are supposed to make you cry, they don't. Let It Go and Frozen made me cry.
A lot. Not just once, numerous of times. Like almost every time I'd watch the movie. And I watched the movie like 20 times. Life's real short. Sometimes it feels like an eternity, but life's so damn short. And look at me, it's like I blinked and I was 24 and a half. And I'll die 24 and a half. I sit here and I ask myself, would I do it all over again if I could? I'm gonna be dead before next week ends. I'll be dead. Legit dead. This is it. So okay, I'll miss you guys. I'll miss you a lot. Some of you, maybe I'll see you on the other side. And this is Andrew Blaze, signing off for the last time. Enjoy the rest of your lives. Andrew, out. 그리고 6월 7일 이른 아침 랜디는 와이즈마켓 식료품점에 이상하고 으스스한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일했던 곳이자 나중에 범죄 현장이 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그는 가게를 둘러보며 모든 출구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6월 7일 밤 공포가 펼쳐지기 불과 몇 시간 전 랜디는 유튜브에 자신의 마지막 비디오, 즉 그의 큰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게시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가상의 캐릭터인 맥켄지와 레이첼의 이름을 딴 쌍둥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산탄총을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더플백에 넣으면서 시작됩니다. I gave them names. The first one I bought, I called Rachel, and then I called the smaller one Mackenzie, after Mackenzie West. As much as you might find it hard to believe, in this poster, I'm the one wrapping my arms around her. That's me. 다시 한번 컬럼바인 학살자 에릭 해리스도 자신의 총기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컬럼바인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랜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총기에 이름을 새겼고 랜디도 똑같이 하기로 결정했죠. Now I duct tape the pistol grip thanks to Eric Harris. 이 비디오에서 그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평생 짓밟혀왔어. 더 이상은 아니야. 이 썩어 빠진 행성에 진절머리가 났고 나는 내 흔적을 남길 거야. 이 시점에서 랜디는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자랑했죠. 그것은 이제 명백했고 그를 막을 시간이 아직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았죠. I started talking with a girl online, and I started talking to her about the shotgun I got. She was one of only 2 people I told about the shot. 분명히 어두운 일이 벌어지려고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극도로 충격적이라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일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6월 8일 24세의 랜디는 가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가게의 다른 4명의 직원들은 문을 닫을 준비를 하면서 선반을 채우고 있었죠. 자정이 훨씬 지났고 가게는 모두 꽤 피곤했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랜디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선반을 채우는 것을 돕는 대신 그는 각 출구로 몰래 다가가 팔레트로 출구를 막아 모든 사람을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 차분하고 계산된 준비는 정말 오싹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재고하고 너무 늦기 전에 돌아설 기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랜디는 그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비상구로 걸어가 문 앞에 팔레트를 밀어 넣은 다음 가게 청소를 하러 돌아갑니다. 그가 다시 멈출 때 그의 동료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랜디가 휴대폰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무도 몰랐던 것은 랜디가 몇 개의 다른 비디오와 게시물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다음에 할 불안한 일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었죠. 그의 트위터 계정 중 하나에 그는 저널 디지털 세트라는 비디오를 업로드했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살 테이프라는 비디오였습니다. 오후 10시에 그는 이렇게 트윗했습니다. 맥켄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작별 인사를 하지만 나중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맥켄지. 그리고 학살 직전인 오전 1시에 그는 이렇게 트윗했습니다. 레이첼로서 나와 앤드류는 세상에 당신이 일상생활의 그림자 속에 실제로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그가 비디오와 트윗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신하자마자 랜디는 그의 사악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인터넷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의심하지 않는 동료들은 랜디가 이미 그들이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든 악몽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오전 1시경 건물의 뒤쪽 문이 모두 막힌 채 랜디는 가게의 정문으로 행진하여 문을 잠그고 다른 팔레트로 문을 막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하러 가져온 더플백에 숨겨둔 2개의 권총 손잡이 펌프 액션 산탄총을 꺼냅니다. 랜디는 그중 하나가 고장나거나 걸려서 고칠 방법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2개의 총을 가져왔죠. 보시다시피 랜디는 모든 것이 그의 끔찍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으스스할 정도로 침착하게 랜디는 산탄총을 준비한 채 가게를 걸어다닙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의 세부 사항은 뉴스보도가 직원 중 한 명이 말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끔찍하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가게에는 랜디와 함께 25세의 빅토리아, 47세의 브라이언, 63세의 테리, 25세의 크리스틴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에 따르면 그녀는 빅토리아와 같은 통로에서 선반을 다시 채우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빅토리아의 음악은 크게 틀어져 있었고 크리스틴의 음악은 약간 낮았습니다. 랜디는 일찍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빅토리아를 싫어하지 않지만 너는 가야 해. 갑자기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크리스틴의 몇 번에 터지는 소리와 쿵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크리스틴은 아직 모르지만 랜디는 방금 빅토리아를 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을 가로질러 부상을 입혔지만 그녀가 그에게서 도망치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겨 그녀의 머리 뒤쪽 기저부를 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의 온 세상이 뒤집힙니다. 그녀가 터지는 소리가 무엇인지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통로 끝에 서 있는 랜디와 마주칩니다. 그녀로부터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총을 들고 빅토리아는 그들 사이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포와 충격 속에서 지켜보는 동안 랜디는 무자비하게 빅토리아에게 몇 발을 더 발사합니다. 그런 다음 랜디는 고개를 들고 그와 크리스틴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이 마주칩니다. 그녀의 발은 땅에 뿔이 박혀 있고 그녀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1분 만에 1마일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랜디가 그녀를 죽일지 말지 고민했을 몇 초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후 그는 그냥 돌아서서 다른 통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은 크리스틴이 빅토리아를 쏜 후 랜디와 눈을 마주쳤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설명이 다른 것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뉴스 소스는 실제로 크리스틴이 총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CCTV 영상에 따르면 빅토리아를 쏜 후 랜디는 크리스틴이 일하고 있는 곳을 찾아냈고 으스스하게 그녀 뒤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내 그녀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랜디는 여전히 발사되어 뜨거운 산탄총을 들고 5초 동안 그녀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다음 통로로 들어갔죠. 저는 어떤 설명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버전 모두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소름 끼칩니다. 이제 다른 통로에서 랜디는 브라이언을 찾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를 쏴서 그의 팔, 사타구니, 가슴, 머리 오른쪽에 명중시킵니다. 브라이언이 맞은 5발 중 3발은 치명적이었죠. 랜디는 또한 이 시점에서 아마도 총소리를 들었을 그의 가장 나이 많을 동료를 사냥합니다. 테리 스털링은 등과 어깨에 2발을 맞았고 저는 그가 죽었을 때 도망치려고 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크리스틴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난 동안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그녀가 본 것이 나쁜 장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일 수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했죠.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움직일 때 빅토리아를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녀는 심지어 그녀를 깨우기 위해 조금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여전히 심장 박동은 있지만 위독한 상태였죠. 크리스틴은 즉시 도움을 청하러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랜디가 가게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녀는 통로에 있는 동안 휴대폰으로 911에 전화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동료 중 누구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게의 셀프 스캐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그녀는 더 많은 총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캐너에서 그녀는 랜디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 더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리다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등이 돌아서 있었죠. 크리스틴은 정문으로 달려갔죠. 그곳에 도착하면 랜디가 출구를 막아놓은 팔레트를 지나 마침내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밀려고 할 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크리스틴은 문이 열릴 때까지 어깨로 문을 들이받고 밖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안도의 물결이 그녀를 덮쳐도 그녀는 아직 숲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본능은 차로 달려가는 것이지만 랜디의 차를 보고는 그것을 피하고 언덕 위로 계속 달려가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덤불 위에 숨기로 결정합니다. 크리스틴이 탈출하는 동안 랜디는 여전히 안에서 그의 계획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을 제외한 모든 동료를 썼지만 가게 일부 상품에 불을 질러 주변의 유리를 산산조각 낸 다음 작은 휴대용 프로판 탱크를 몇 개 쏩니다. 그는 가게와 그를 파괴하기 위해 그것들이 폭발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들은 폭발하지 않았죠. 랜디는 가게에서 무작위로 계속 발사하다가 철저한 계획의 끝에 도달했다고 결정합니다. 그가 처음에 가게를 통과했던 것처럼 침착하게 랜디는 델리 섹션으로 걸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끔찍하게 짧은 시간 안에 총 59발의 총알이 발사되었는데 모두 랜디가 들고 있던 산탄총 중 하나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트윗은 안녕 인간들, 너희 모두들 그리울 거야 였습니다. 그의 동료 중 3명이 부상으로 사망했고 크리스틴만이 탈출에 성공했죠. 그녀가 가게를 탈출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크리스틴은 여전히 랜디가 왜 그녀를 쏘지 않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왜 그녀를 살려주기로 결정했는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랜디의 총격 대부분이 멀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의 눈을 본 후 그는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공격의 혼란 후 수사관들은 그날 밤 랜디의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집을 수색했고 거기서 12게이지 산탄총, 탄약 7상자, 사격 고글, 귀 보호대, 산탄총 개머리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그의 그림과 만화가 담긴 공책 몇 권과 그의 컴퓨터를 증거로 가져갔죠. 이 자료들은 당국에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의 개인적인 삶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랜디가 성 정체성과 씨름을 하고 있었고 그의 정신건강 악화를 실제로 기록했다는 것을 광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공개한 테이프, 지난 1년 동안 슈퍼마켓 학살을 계획하며 촬영한 테이프가 가장 의미심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집중했던 이상한 세부 사항들. 랜디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일어난 후 그의 포스터를 버릴까봐 몹시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자아도취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살을 계획하는 와중에 그는 자신의 포스터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It's very unique. I mean, you'll have my phone and all that. You could just post on my social media. Would anyone want these, you know? And I autographed the back of them. I autographed the back of all of them. So, you know, they're worth something. 하지만 그의 테이프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랜디가 어떻게 아무도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특히 그의 부모님이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는지에 대해 정말 많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The warning signs were always there. They were there from the beginning. You could always say, what if, what if, what if? What could we have done? You know, how didn't we know? It was all there in front of your face. You know, welcome to reality. 랜디가 학살 당일 밤에 공개한 이 마지막 비디오들에서 그가 현실과의 모든 접촉을 잃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심지어 만화 캐릭터 엠버가 여신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차에 앉아 동료들이 그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뻔뻔한 기대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시간 분량의 테이프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 사건을 그토록 오싹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발견한 것은 랜디가 일어날 모든 일은 얼마나 정확하게 계획했는지였습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 일할지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를 막지 못하도록 2개의 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고 총격 직전 시간에 업로드할 준비가 된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랜디는 또한 자신이 만든 만화 시리즈에서 그 캐릭터 엠버의 목소리를 맡은 여배우에게 이메일을 보낼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료들을 쏘기 1시간도 채 안 되어 랜디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가 이메일을 읽을 때쯤이면 자신이 죽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마지막 순간에 매우 이상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이메일에서 정말 미친 것은 랜디가 마지막 약속된 웨스트브로 고등학교 학살을 포함하여 그의 비디오에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우는 결국 랜디의 비디오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그가 죽으면 애니메이션 세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그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야기의 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랜디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트위터 프로필의 바이오에는 심지어 그가 무덤 전과 후에서 말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비디오를 보면서 저는 그것들이 그의 초기 비디오의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남자에서 총격 사건이 있던 날 밤에 나타날 괴물로의 느린 진행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웨스트브로 고등학교 학살 비디오를 직접 보는 것이 정말 초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욕설로 가득 찬 폭언으로 시작하여 랜디가 총격에 사용한 2개의 소총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 그가 식료품점에 있는 몇 개의 컷어웨이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범죄 현장이 될 장소를 보여주는 것은 불안했지만 랜디가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장면이 뒤따르면서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여전히 전체를 더욱 기괴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유사한 비디오의 전반적으로 낮은 품질과 그 아래에 그를 바로 이 이유로 조롱하는 수백 개의 댓글입니다. 랜디는 심지어 그의 마지막 비디오의 일부를 그가 슬픈 음악 아래서 연주하는 클립으로 자신에게 바치는 현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랜디가 왜 슈퍼마켓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의 일기 항목에서 그는 슈퍼마켓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랜디의 그의 비디오 중 하나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곳의 관리자였고 두 사람은 그다지 잘 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Once I started having lousy grades and applying for jobs, and it just, I hated him. Didn't even want to look at him. And then all he seemed to care about was like me getting a full-time job and making money, and then trying to move out of the house and start my own life and all this, which I knew I was never gonna do. Prime example of people I hate in this world. Prime example of someone who could be nice and happy and easygoing and joking one day to better straighten out your life the next. I thought I could be bipolar too, but good Lord. I hate my profession. I want to quit. Find another job. That's what you
tell me to do? You hated your job for years. What'd you do? You took it out on your family. Way to go. That's definitely the answer to all your problems, isn't it? You hear that? That's me clapping and applauding from the heavens above. When's the last time you ever said you were proud of me? When's the last time you ever said I love you? And I'll tell you one thing, back i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I used to worry about Dad dying the most out of anyone in this house because I loved him back then. Once high school took off and college and all that, I found it impossible to love him anymore. And I just started hating guys more than anything. 제가 추적한 것 중 하나의 YG마켓 총격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것의 이상의 새로운 통찰력을 준 랜디의 부검 보고서였습니다. 그의 죽음의 끔찍한 세부 사항 외에도 부검은 몇 가지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밝혔고 제가 발견한 것을 살펴볼수록 세부 사항은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부검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랜디가 죽을 때 검은색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그것이 그의 입술과 궤도 패턴에 있었다고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데니 팬텀의 엠버가 눈주위에 두르는 소용돌이처럼 보이도록 화장을 그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그의 평상복 아래에 여성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랜디는 죽었을 때 그의 몸에 372ml의 디펜히드라민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디펜히드라민은 베나드릴에 포함된 성분이며 권장량을 초과해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랜디는 누구나 복용해야 하는 최대량을 훨씬 초과해서 섭취했습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랜디는 그날 밤 본질적으로 과다 복용으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시야는 흐려졌을 것이고 그는 정말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하거나 졸렸을 수도 있고 가장 놀랍게도 그는 발작과 환각으로 고통받았을 수 있습니다. 랜디가 왜 그에게 해를 끼칠 만한 것을 이렇게 많이 복용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가 그날 밤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이 공격을 오랫동안 계획해왔고 어떤 환각도 그가 한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의 또 다른 정말 흥미로운 요소는 랜디 자신의 마약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의 자신의 테이프에서 그는 마약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 밤 해로운 양의 베나드릴을 복용했을까요? 그의 계획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그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엠버를 환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2018년 인터뷰에서 크리스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섰고 그녀는 랜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남자는 그녀와 그녀들의 동료들이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한 후 그녀는 모두 한 가지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이 느리고 피할 수 없는 축척이었든 갑작스러운 단절이었든 아무도 랜디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 바로 아래에 숨겨진 악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는 말이죠. 비록 아무것도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과가 잠재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는 종류의 경고 신호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